도전 정신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점점 잘 되지 못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것들이 앞으로 그 고민이 희망으로 바뀔 겁니다. 젊은이들은 난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고민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고민을 깨는 날 우리보다 훌륭한 후배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 땅을 사야 되는지 지금 알았고, 아까 전에 죗값을 주고 사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죗값이 아닌지는 어떻게 비교를 하나요? 부동산 아저씨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네. 사기만 안 당하면 죗값은 알 수 있겠죠. 네. 경매 같은 데 나와서 학원 같은 데서 네. 뭐 카페도 진짜 자기들끼리 모여서 네, 공부하는 네, 네. 그런데 빨리 나와서 그걸 좀 아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1년이면 전문가 비슷하게 되죠. 그럼 거기 땅값을 이제 알 수 있고 요새는 또 인터넷에 땅값이 다 나오잖아요. 팔린 것도 작년, 재작 팔린 거 쫙 나와요. 그러니까 사기 당할 수가 없어요. 사기는 제가 욕심내서 당하는 거예요. 욕심내서. 야, 저거 뭐 들어온데 네. 이런 소문 듣고 뭐 무조건 사. 욕심 때문에 샀다가 사기를 당하는 거지. 그냥 정식적으로 이런 디스코 같은 거 들어가서 보면 네. 다 다가 노출돼 있어요. 이제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럼 땅 투자에서 이제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꼭 조심해야 된다라는 건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그런 건 제가 모르죠. 사기꾼들하고 안 친해요. 요새는 그런 사기가 별로 없고 왜냐면 서류 보고 다 확인하고 도장 찍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듣고 하고 말 듣고 하면 사기당할 수가 있지. 네. 근데 서류 보고 하면 사기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경매가 더 좋은 거는 경매는 전부 다 서류로 이루어지는 거라 사기당할 염려가 전혀 없잖아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매하시면 그런 거에서는 안전한 거예요. 경매가 사람들은 좀 어렵다 생각하지만 사실 바깥에서 거래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한 거예요. 훨씬 안전한 거. 왜냐하면 국가에서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럼 37년 경력 부동산 경매 전문가로서 경매 비법이랑 뭐 투자 원칙 같은 거 좀 있으시다면요? 성공하는 방법은 내가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는 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역시 돈이 0이었다고 말씀드렸듯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세계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꼭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회를 잡지 못해요. 무조건 뛰어들어오잖아요. 근데 상당히 호기심이 많고 열심히 해. 그럼 옆에 사람들이 다 같이 가요. 나부터. 젊은 일로 와봐. 경매 잘하겠는데 이거 한번 해봐. 그럼 그 사람이 그 보장해 주거든요. 대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공은 대시 그냥 대시야. 그 다음에 머리가 깨끗해야 돼. 나 혼자 잘 되려고 들어가면 남 눈에 띄어요. 난 여기 들어가서 이 회사도 잘하게 해주고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동반성장의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경매인이 갖춰야 할 기본기 세 가지로 필촉강이라고요? 그건 이제 남들이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대시라니까, 대시. 네. 그렇다 대신만 얘기하고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필촉강을 합해서 하나의 직관력, 통찰력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필촉강은 뭔지 얘기해 주세요. 필은 그냥 필이야, 필. 느낌. 직관력 같은 거고요. 그리고요. 촉은요? 촉은 이 경험에서 오는 거 있어요. 더듬듯이 이렇게 더듬는 거 있잖아요. 더듬어 보면 감이 와 이거. 그렇게 하고 깡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50억 쓰면 먹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쉬워. 남들도 눈에 잘 보일 것 같아. 55억을 쓸 수 있는 그 깡이 또. 그러니까 깡의 두 가지 양면이 극대화된 거야. 막 배짱을 부리는 깡도 있고 어떤 땐 굉장히 냉정하게 해주는 것도 깡이 될 수 있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 냉정한 거 아니야. 그것도 깡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경매 절차 중에 가장 혹시 어려운 부분이나 신중해야 되는 부분은요? 경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인중개사 선생님을 많이 하거든요. 그 절차법 많이 나오거든요. 권리 분석하는 거. 그게 경매인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 그건 한 5%에 불과해 그거는. 권리 분석이 5% 정도다. 함정에 빠질까봐 권리 분석하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그건 5%에 불과하고 95%는 그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학원 같은 데나 뭐 선택할 때 거기 원장이나 강사들이 진짜 물건을 많이 사보고 팔아본 사람이냐. 그 사람이 학원에 가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직접 사고 판 그 경험치. 그런 학원을 가고 카페를 가도 그런 카페를 가야 돼요. 아니, 말씀을 해주신 게 저 생각나는 게 제가 아는 어떤 이제 부자분 주변에 또 뭐 주식이든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골프를 같이 치다가 거시 경제에 대해서 막 어떤 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막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고 막 해서 했는데 라운딩을 다 돌 때쯤 이제 그 부자분이 그 전문가한테 그래서 자네는 돈을 좀 벌었나? 저는 이제 글쩍글쩍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분은 투자를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쨌든 그럼 물건의 가치를 알려면 그럼 당연히 이제 좋은 학원이나 아니면 좋은 선생님 만나서 경험치가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그거는 이제 차후의 일이고 지금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 뭐 팁 조금만 주고 가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원 같은데 막상 못 나가는 분들도 그러니까 많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 나가봐야 돼요. 나가서 실제 투자를 하는 누가 있을까요, 옆에 사람들이.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배웁니다. 책으로는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행동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투자할 돈도 없으면 그런 사람 옆에서라도 같이 밥이라도 같이 얻어먹고 살면서 산 경험을 해야 돼요. 산 경험 없이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 경매를 우리가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뭐 22,000원 주고 어느 정도는 배울 수 있지만 진짜 가치를 알려면 동기부여만 받는 동기부여 정도이지 진짜 그걸 배우려면 공인중개사랑도 친하게 지내고 카페 같은데 뭐. 투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분들이 현장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목표 수익률이랑 낙찰 확률 같은 것들 높이는 입찰가 산정 노하우 같은 건 좀 있을까요? 그래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네. 싸게 살려면 떨어지는 거고 비싸게 살려면 붙는 건데 그건 저도 못해요. 자 그러면 순조로운 명도를 위한 팁은요? 제가 지금 원장님 유튜브 채널 보니까 아우 저 경매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아유 최근에 이제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 지금 20몇만 받더라고요. 한 네. 열흘 됐는데 한 그분이 2년 버티셨던 2년 것 같은데 버텼죠. 저 그거 보면서 야 경매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보다. 혹시 근데 요거 이 영상만 보신 분은 모르니까요. 일단 그 경매건이 어떤 거였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아 그게 이제 화성에 있는 공장이었는데 네, 하성에 있는 공장. 공장이 완전 쓰레기였어요. 네. 거기 가서 유튜브 찍다가 내가 도망갔거든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 넘어지려고 해요, 공장이. 그래서 제가 공장을 산 거야. 왜? 이런 건 사람들이 기피하거든. 난 땅을 본 거죠. 아, 이건 남들이 안 오겠구나. 싸게 써도 되겠다. 그래서 24억에 샀어요. 24억에 사셨다. 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아까 같은 차량을 가진 거야. 당신들이 10억은 나왔을 거 아니냐. 5억은 자기 거라는 거야. 진짜 그런 차량을 갖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나쁘다고 생각하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고 나쁜 게 아니고 다르잖아요. 다르고 다른 사람인데 또 법도 많이 알더라고. 가처분을 내가 때리면 자식한테 넘겼다 부인하고 이혼했다 막 별 재주를 부르는데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 전문가이신데도. 그 사람 전문가예요. 거기다 철학이 달라요. 그래서 그날 갔을 때 60명을 우리가 동원해서 갔어요. 경비업체를. 그 돈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1,100. 60명 거기는 한 분만 계셨던 거 아닌가요? 아들, 부인, 셋. 근데 고용인들은 물론 있었죠. 사실은 그 혼자나 마찬가지 할아버지. 근데 왜 60명이나 가요? 전번에 그 10명하고 집사회관 갔었거든요. 그때 막 두들겨 패가지고 뭐. 아, 할아버지가 어쨌든 여기를 때렸다고요? 그렇죠. 무조건 때리고 머리고 뭐 막 때려요. 넓잖아. 2,500평이니까 땅이. 아, 2,500평. 네. 내쫓으면 24시간 안에 들어오면 다시 명도해야 돼요. 어쨌든 땅을 사셨잖아요. 안 돼. 점유권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똑같이 소유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들어오면 명도소송을 다시 해야 돼. 만약에 6개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골치 아픈 거예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역습이 나올 줄 몰라요. 2년 만에 합의가 됐어. 가만히 있었으면 1억 5천 주려고 했는데 1억 5천. 반 8천만 원 이상 명도하고 나서 합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8천만 원밖에 못 드렸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갔어요. 잘 웃고 갔어요. 웃고 가시고. 갔는데 또 말썽을 펴서 저거 찍어놨습니다. 그 들어가는 공장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걸 자기 때 허가를 받았대요. 자기 거래. 그래서 불안자들도 붙이고 거기 또 점유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평생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일반 사람들이 경매 시작할 때 뭐 아 역시 경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런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 한 3천만 원 들어갔죠. 명도 비용에서 한 1억 5천 들어갔죠. 쓰레기가 한 2억 들어갔어요. 그러고도 한 9억은 남았어요. 9억 5천. 이런 건 흔치 않고 일반적으로 흔한 일, 임차인으로 싸우는 거 그런 거는 경매할 때부터 몇백만 원, 500만 원 이렇게는 그 사람한테 줄 생각을 하고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10원도 안 주고 나가려면 그 사람이 좋아요. 그런 마음은 좀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그 사람도 당황하고 당장 요새 이사 비용도 한 2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안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열받죠. 그거는 좀 여유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순조로운 명도를 위한 팁으로는 내가 조금 마이너스 나는 거를 나더라도 좀 그분의 더 이사 줄 수 비용이든 뭔가 좀 플러스 된 넉넉하게 거를 줄 수 있게. 조금 드릴 거를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 처음부터 내 가격에
포함된 거다. 포함 알파 시켜놔야죠. 자, 그러면 이제 땅 같은 것은 뭐 토지 경매든 대출 어쨌든 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잘 끼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대출 레버리지 잘 하려고 하는 방법이랑 요즘 같은 시대는 또 과거 대비해서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몇 년 전 대비해서는 뭔가 부담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요. 우리 회원님 중에 돈 1억밖에 없는 양반이 10억짜리 건물을 산 거예요. 1억밖에 없는데 9억을 대출받았네요. 90% 해달라는 거지. 그 사람 신용을 보니까 마이너스 안 나올 신용이야. 신용이 중요하잖아요, 또. 못 해주겠다요, 너는. 그런 말을 왜 진작 안 했느냐. 막 우는 거야, 해달라고. 우리도 참 도덕적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법무사도 깜짝 놀라요. 이 사람 갖고는 안 된다, 이거. 이거 한 50%는 나오는데 90%는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 물건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대출의 강도가 너무 셌던 거죠. 센 거죠. 또 물건도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받겠죠, 은행에서. 자기 전 재산 1억인데 1억 다 날리고 자살해야 되겠다 이거야. 그거 내가 그 법무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야, 얘 어떻게 좀 해줘봐라. 너무 안타깝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잔금 받았습니다. 90%. 법무사가 자기가 신용 자서 딱 써줬어요. 망하면 내가 갚겠다. 자서 해가지고. 왜 그렇게까지요? 그거 절실함에 감동된 거지 뭐. 다행히 그 가게가 엄청 잘 돼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좀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대출, 성공, 부자 마음 먹게 달린 거기 때문에 아는 은행을 소개해 드릴게요.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절실하게 다갔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가능한 영역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러면 좀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좀 안정적인 비율은 어느 정도 레버리지 땡기는 게 좀 그래도 아니 본래는 좀 이상한 분들도 많아갖고 조금만 땡기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50%만 하셔야지 뭐 이렇게 이해가 안 갑니다. 같은 전문가로서. 땡길수록 많이 땡길수록 좋지 왜 안 땡겨요? 근데 너무 많이 땡겼을 때는 아니 땅값이 더 많이 오른다니까 이자보다. 땡길 수 있으면 150%라도 땡겨서 해야죠. 내가 광산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 광산의 금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가 적지만 땅값은 무조건 올라가는데 그건 땡길수록 좋죠.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원장님은 그러면 자산은 얘기 안 해주셨으니까 편하게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톤으로는 굉장히 많은 거를 더 사기 위해서 레버리지도 많이 땡기셨을 것 같아요. 부채가 한 1,50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억이 있다고요? 네. 그 이자를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 이자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네. 땅이 카바에 주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고 가격이. 1,500억이나 어쨌든 1,000억은 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빚이 있으면 땅이 감당해 주더라도 이게 사람이 보통 빚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몇 천만 원만 있어도 막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1,000억이나 빚이 있으면 좀 뭐 그런 건 없나요? 스트레스라든가? 없어요. 이 뇌가 개조돼가지고 이미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그 대신 이런 건 준비해요. 1,000만 원씩 걷잖아요. 거기 300만 원은 이자 비용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걷는 거예요. 근데 뭘 걷는 거예요? 이자 낼 거 3년치 이자. 매달 달라고 하면 스트레스 다 받을 거 아니에요 회원들이. 그래서 이미 살 때 1,000만 원 투자하다 그러면 300만 원은 이자 비용 되니까 3년 안에는 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 이자를 다 걷어놓고 하는 거예요. 땅값은 뒷받침해서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그럼 아까 전에 1,500억 빚은 원장님 개인의 빚이 아니라 회원들의 그 합친 빚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대표 빚은 내가 물론 사인을 하니까 하고 그 사람들은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지만 난 내가 책임지고 해요. 그만큼 문제가 없다고 결국 집값은 땅값은 오를 거라 생각하시니까. 자, 또 책에 보면 법정 지상권에 얽힌 토지 경매에 도전하면 확실하게 뭐 돈을 벌 수 있다는 코멘트가 있던데 일단 법정 지상권에 얽힌 토지가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요. 그게 왜 돈을 벌 수 있는지요. 법정 지상권 이런 데 가서 한 4시간 강의하는 거이고 그래요. 한 번 강의도 모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짧게 해주시고 짧게 하면 그거 이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원장님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 보시면 되니까요. 법정 지상권은 우리나라 같이 일부 나라에서만 있는 법인데 땅에도 등기가 나오고 건물에도 등기가 나오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등기가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다. 근데 여기서 문제의 갈등이 생겼을 때 땅을 먼저 취하라는 게 내 주장이거든요. 건물은 절대 취하지 마라. 싸우면 땅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서 보니까 건물주인은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토지 주인한테. 네. 그래서 법정 지상권 걸린 걸 사라 무조건. 거기서 이제 몇 가지만 주의사항을 주는 거예요. 주의사항 뭔데요?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좋을수록 난 돈을 벌어요. 그 건물 주인이 죽어도 그걸 놓치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수익이 많이 나온다거나 건물을 잘 졌거나
그거 놓고 싶겠습니까? 그럼 그 건물 주인이 그 땅을 사게 된다라는 사게 되는 의미인 거야. 거고 아니면 내가 부실 권리가 생기니까 땅 주인이 부서지긴 싫을 거 아니에요. 얼마라도 주면 팔 수밖에 없지. 그것이 키포인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강제 경매에선 사지 마라. 내가 말하는 건 그 임의 경매 때. 임의 경매가 한 80% 되고 강제 경매가 한 20% 되는데 강제 경매를 하려면 좀 더 고수가 된다면 사라.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다르면 건물을 사는 건 절대 안 되는 거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오늘 원장님 여러 이야기 해주셨는데 처음 경매 시작하는 분들이 사실 첫 물건부터 뭐 엄청 난이도 높거나 엄청 비싼 거를 하면 굉장히 경매 자체를 멀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첫 경매 물건은 좀 어떤 처음에는 거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 대표적인 우리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왔는데 한 2달 지내면서 사이에 내가 이 친구는 안 되겠다 느끼고 있는 순간이에요. 말귀도 좀 못 알아듣고 촉도 없고 그래서 그만두라고 하려고 했다가 그럴 수는 없잖아 또. 그리고 너는 땅을 보려면 몇 년 걸리니까 그냥 공장 정도를 사라. 말은 잘 들어요. 자기가 믿고 싶으면 무조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2달 만에 그걸 돈을 몇 억 내기고 팔았더라니까. 그렇게 힘이 생기니까 연봉으로 치면 아마 뭐 5억은 넘어갈 거예요. 무조건 한 달에 몇 개씩 해나가는 것 같았는데 단순 무식해요 성격이. 근데 제일 잘합니다. 난 그런 면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다른 부분에서 부족한 것들이 많았지만 원장님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대시 측면에서 근데 눈치는 빨라요. 어리숙해도. 원장님 보셨을 때 어떤 사람 아니면 어떤 성향의 사람이 경매를 좀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 영상 보고 뭐 배우는 게 있더라도 굳이 경매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난 해본 결과는 계산이 빠르고 객관적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한다고요? 주관적인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뭐 근데 미련하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연히 객관적 판단하고 계산 빠른 사람이 이길 것 같잖아. 세상은 상식적이고 약한 사람이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좀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겠는데 계산도 좀 빠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좀 주관적이면서 대시하고 이런 사람이 크게 파산이 되거나 크게 실수도 하면서 자산을 말아먹지도 않나요? 그래서 내 전번 강의 때 얘기했는데 그 실패는 신호예요. 성공의 신호. 참 좋은 선물을 준 거지. 실패하는 순간 이미 미래가 와 있거든요. 이 말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패하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실패 때 이미 미래가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자 철학에서는 미래와 과거가 같은 때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양자 철학, 양자 역학에 보면 시공간이 없잖아요. 우리 3차원이지만 넘어서면 시공간이 없잖아요. 과거와 미래는 같이 있다고. 내가 실패하는 순간에 이미 내 자세에 따라서, 마음 자세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정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가시기 전에 부에 대한 질문도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 그럼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 보세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결국 사람 관계잖아요. 동반 성장을 꿈꾸면서 살아라. 나만 잘 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너 잘 살게 충성해 주겠다? 말도 안 돼. 무슨 손해볼 짓을 해. 미래와 과거는 같은 곳에 있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 지금도 바뀌고 있다. 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어제의 당신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실패를 겪었을 때 그때 그걸 대하는 내 태도에 따라서 내 미래가 사실 바뀌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어쨌든 부자가 아니신 분들이 아무래도 수강생으로서 그 경매 수업을 듣기 위해서 많이 올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부자가 되신 분도 탄생을 할 텐데 결국에 부자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원장님 뭐라 보시나요? 뭐 운명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운명론을 안 믿어요. 오늘 나를 만나고 내일은 또 누가 한 권의 책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것이 모아져서 이제 그 사람들 빅뱅 같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 시기가 좀 다를 뿐이지 당신 운명은 당신 마음에 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뭐야? 뜻대로 된다는 얘기죠. 뜻대로 안 되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당신 뜻대로 될 것이다. 당신은 부자다 이미. 근데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아닌 분들이 어떤 삶에서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없애거나 뭘 바꿔야 한다고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힘들죠. 누가 좋은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그런 좋은 자리를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같이 어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은 에너지가 절대 못 나와요. 운도 안 따라오고 운과 에너지는 같은 건데 활동을 하면서 좋은 곳을 찾아서 냄새 맡아 다녀야지 경험을 하면서 책을 같이 보는 거야. 책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 만약에 열정을 3을 얻는다면 책은 열을 얻거든요. 상상하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보다 훨씬 간이 세요. 물론 책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그럼 영화를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나 그런 상황을 계속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 밖에 뭐 답답한 거는 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아는 부자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막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뭐 성공한 사람 이야기든 뭐 책이든 뭐 좋은 것들, 동기부여든 방법이든 기술이든 뭐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보는데 그 사람이 본인을 못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들은 사실 다 널려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로 친다면 다이어트 하는 방법 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못 해왔던, 그러니까 뭐 운동을 안 하고 살이 찌는 음식들을 먹었던 그 삶 동안의 삶이 있으니까 내가 체형이 뚱뚱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알고 있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습관과 내 행동의 패턴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 인생을 못 바꾼다면서, 성공이라든가 부자도 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그 삶의 패턴을 본인조차도 어쩔 수 없어서 지금처럼 계속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와닿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너무 맞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근데 사람을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마음이 변할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계속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격려를 시켜주는 거지. 받아들일 때가 되면 문이 탁 열린단 말이야. 그럴 때까지 그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문을 여는 거는 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해줄 수 있는 이런 그런 거밖에 우리는 없지. 열게끔 해주는 거야. 열게끔 도와주는 넌 거. 대단한 사람이야. 너 잘했어. 이렇게 해주면 언제가 이게 바뀌어요. 저 원장님 37년 경력의 부동산 경매 전문가이신데, 만약에 원장님이 지금 2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준비하겠다, 이런 걸 해보겠다, 뭐 이런 거 마지막 메시지 하나 있을까요? 진짜 20대로 돌아가면 더 열심히 일을 좀 저질러 보고 싶어요. 도전. 그건 경매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벌벌 떨고 부모나 누가 하지 말라 그래서 벌벌 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꽤 많이 저질렀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저지르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고. 지금 이미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이룬 지는 꽤 오랜 세월이 지나셨잖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좀 덜 열심히 살고 좀 더 젊을 때 즐기고 싶다, 이런 건 없으세요? 없고요. 돌아가도 나는 더 큰 도전을 할 것이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이 영상 보시는 2030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요즘에는 2030에서 그런 말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 그냥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이런 분위기도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청춘들에게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 있을까요? 근데 그 일부의 얘기일 거라고 난 생각하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점점 잘 되지 못 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젊은이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노인네들 좀 잘해야 됩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난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몇십 년 정도, 한 100년? 이렇게까지는 더 융성할 거라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것들이 앞으로 그 고민이 희망으로 바뀔 겁니다. 젊은이들은 난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고민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고민을 깨는 날 우리보다 훌륭한 후배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원장님과 거장의 경매 수조, 요 책을 토대로 이제 경매와 그리고 젊은 분들, 그리고 노년기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경매에 대해서 조금 더 동기부여를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부를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시한부 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